Have a nice trip. 묻다 여행 영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초간단 핵심 패턴 30. Hello traveler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여행 코치 애슐리입니다. Welcome back everyone. 오늘 우리가 얘기해 볼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Pattern 12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 볼 표현은 I'll 혹은 I will 이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할게요. 아니면 이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축약해서 I'll 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I will 라고 여러분이 따로따로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 의지와 관련됐다라고 뭐 토익이라던가 문법 공부해 보신 분들은 살짝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오늘은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이런 표현을 할까라고 한다면 오늘 얘기해 볼 첫 번째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에서는 아마 나 리조또 먹고 싶어.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웨이터예요, 여러분. 자, excuse me, would you like to order, ma'am? 주문하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책에 있는 몇 번째 문장, 10번째 문장 I will 이를 축약해서 I'll have mushroom risotto. I'll have mushroom risotto. 여러분, 머쉬룸 리조또, 그래서 버섯 리조또로 하도록 할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조또 아시죠, 여러분? 버섯으로 만든 리조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I'll have 한번 해보실게요. I'll have 뒤에 붙여보실까요? Mushroom risotto. 한 문장으로 해볼게요. I'll have mushroom risotto.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 우리 롤플레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할게요. Excuse me. May I take your order, ma'am? 혹은 남자분들은 May I take your order, sir? 그러면 여러분은 리조또 주세요. 버섯 리조또 주세요. 여러분 차례. Good job.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너무 제목이 길어요. 특히 레스토랑 가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그다음 밑에 뭐가 들어가 있고 제목이 너무 길 경우에는 여러분이 번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령 자 그러면 I'll have number 3. 저 넘버 3 주세요. 이렇게도 하셔야죠. 제목이 너무 길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가 통하지 않은 유럽 국가에 갔어요. 그리고 상대방 waiter, waiteress도 굉장히 fluent English를 하는 것이 구사라는 게 아니라면 그냥 simply 여러분들이 포인팅 하신 다음에 I'll have number 2, I'll have number 1 이렇게 하셔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냥 포인팅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혹은 여러분이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제 밥을 이렇게 드시고 나서 이따가 우리 이제 메뉴에 대한 것들 실질적으로 어떤 4course 메뉴, 5course 메뉴 어떻게 메인 메뉴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얘기해 볼 건데 밥을 다 먹고 나면 우린 디저트를 먹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후식 먹고 나면 커피라던가 그다음에 술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맨 마지막에 마시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프랑스의 정식의 정찬하는 코스예요. 맨 마지막에 자, 뭐 드실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 저는 티 마실래요. 티 마실래요. 그렇다면 똑같이 I'll have tea. 쉽죠, 여러분? 어떻게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저는 차 마실래요. Repeat after me, everyone. I'll have tea.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표현은 몇 번째 문장이냐면 12번째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뭐 드실래요? 라고 하신다면 I'll have tea.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떠세요? 쉽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책에는 이제 여기서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기내에서만 해야 될까요? beer이 됐든 뭐 whiskey, champagne 이런 건 레스토랑이 됐든 바가 됐든 여러분이 즐겁게 페스티벌에 가서 바에서 주문을 할 때든 다 똑같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비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책에 있는 두 번째 문장
I have beer. 저 맥주 주세요. I have beer.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뭐 드실래요? drink. 음료는 어떤 거 드실래요? 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책에 있는 것처럼 저는 beer. 맥주 마실게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Are you guys ready? 자, 그러면 ready, go. What did you like for your drink? 이해하셨어요? What did you like for your drink? Everyone, it's your turn.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한다? I'll have beer. I'll have beer. 이때 여러분 I'll have tea라고 하셔도 전혀 문제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제 조금씩 conversation, 저랑 roleplay, conversation이 좀 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방송할 때보다 여러분의 실력이 조금씩 쌓아져 가는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여행을 떠날 준비가 거의 되어 가는 것 같네요. 뿌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더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조금 있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veryone, see you in 2 seconds, everyone. 여행 꿀팁 놓치지 않을 거예요. All about travel. All about travel. 여행의 모든 것. 알고 보면 쓸모있는 애슐리 여행 꿀팁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여행의 꿀팁이라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여행을 총체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음주 문화를 좋아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전 술 못 마셔요. 진짜로. I swear. 진짜 술 못 마시거든요. 저는 진짜 셋밥에 그냥 제가 약간 모금만 마셔도 금방 사실 취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것은 뭐냐면 이거 실제 술을 마시는 거와 관련된 콩글리시 실수담을 하나 얘기 드리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콩글리시를 구사해서 정말 민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야심차게 회사에서 비즈니스 트립 여행을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 전에 아시죠 이제 한국 가야 되니까 즐겁게 우리 이번에 좀 맥주 좀 마셔볼까 했는데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책자를 이제 한번 찾아봤죠.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리큐샵 이렇게 맥주 파는 이런 것들 파는 술 파는 가게 번호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었나 봐요. 호텔 근처에.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죠. 용기가 좋아. 그쵸? 가상했어요. 용기가 좋으셨어요. 전화를 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 6개들이 맥주캔 이렇게 있는 거 6개 팩, 6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죠. Hello, do you have a 6팩? 너 6팩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술을 파는 사람은 당황한 거예요. 6팩?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Do you have a 6팩? 자, 여러분 이건 콩글리시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뭐라고? 라고 이 사람이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We only have cases. 뭐라고? We only have cases. 이렇게 답을 했대요. 무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그래서 So you mean we can drink in here or not? 이렇게 물어봤대요. 마실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이상하다. 케이스 바이 스터디 케이스 이런 것처럼 우리 케바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니 상황마다 이런 건 들어봤는데 도대체 케이스는 왜 나오는 거지? 라고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또 물어봤죠. 맞냐? 그래서 Can I drink? Can I buy? Six-pack or not?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다시 어떻게 답을 해줬냐면 이렇게 답을 해주셨대요. We have only case of 24 cans or bottles.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24캔짜리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bottles에 대한 게 있다. 캔으로 된 거라던가 아니면 bottle로 되어 있는 어떤 케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팩이 아니라.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here's a liquor shop. 여기 리큐어샵이어서요. You can't drink here. 여기서 못 마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뒷부분은 이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듣는 사람은 정말 당황스러웠겠죠, 여러분. 일단 전화를 해서 하자마자 야, 너 식스팩 있어?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스팩이라면 어머 울끈 어머 왕자가 있네 라는 건데 그 실제 영어로는 식스팩스라고 하셔야 되는 게 또 맞긴 하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이 여자였으니까 다행스럽지 또 더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식스팩 6개라고 팩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실제 영어로 케이스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캔은 캔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병은 bottle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can of가 아니라 24 can, case of can. 뭐 예를 들자면 6개 캔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case of 6 cans, case of 6 bottles, 유리병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조금 쉽지는 않았지만 역시 식스팩이 내가 알고 있는 식스팩과 다른 의미였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맥주 맛을 잘 모르거든요. 뭐 이런 맥주 저런 맥주 막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맥주를 무슨 맛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알겠는 거 막 이렇게 흑맥주 같은 건 좀 쓰다, 에일 같은 건 좀 덜 쓰다 라는 정도는 알겠는데 우리 이런 거 하죠. 야 원샷 다 마셔 할 때 원샷. 원샷은 원샷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마시자라고 할 땐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뭐라 그럴까? bottoms up. 자, 다 마셔. bottoms up. 아니면 짠이라고 할 땐 cheers.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cheers.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두 다 쉽게 알고 있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진짜 어제 너무 술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 필름 끊겼어. 나 완전히 너무 흥청망청하게 놀아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완전 심하게 코가 삐뚤어지게 놀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막 흥청망청하게 놀다라는 표현을 사실 뭐라고 하냐면 이 타운을 우리 동네를 완전 붉은색으로 모두 칠한 것 같은 거. 뒤에는 여러분한테는 하얗게 보이실 건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I painted the town red. I painted the town red. 있잖아. 내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요란스럽게 막 빨간색을 칠했다라는 얘기는 완전 흥청망청, 화끈하게, 완전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어.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이것도 마시고 섞어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그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섞어 마시는 건 너무 안 좋아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되죠. 완전 취했다. drunk, drunken도 있지만 조금 더 강한 표현이고 약간 슬랭의 느낌이 강한 게 완전 나 완취했어. I got so wasted. I got so wasted. 나 너무 만취했어.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외국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외국 가서는 제일 중요한 거 패스포트라던가 여러분 돈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got wasted 하시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필름이 끊기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아마 초반에 저희가 맨 처음 촬영했었을 때 제가 그런 이제 얘기를 살짝 고백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호주에서 유학 시절에 술 안 마신다고 한 거 다 거짓말 들통났구나. 어떡해, 여러분. 그때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경찰차랑 기억나세요? 택시랑 헷갈려가지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하얀색, 파란색. 그래서 many word please 하고 가서 결국 탔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차였다라는 거. 그때 제가 got wasted 했었나 봐요. 그래서 painted the town red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지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cheers, bottoms up은 조금만 하도록 하실게요. 혹은 우리 자 건배라고 할 때 자 오늘은 누구 생일이니까 너의 행복을 빌어줄게 이런 거. 특히 영화에서 보면은 막 신혼이 아니라 결혼식에
우리가 웨딩 리셉션이라고 하죠. 그럴 때,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걸 한번 축배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toast. Let's toast. 아니면 제가 할게요. 하면 I'd like to propose a toast. I'd like to propose a toast 하도록 할게. For bride and groom. 신랑 신부분을 위해서 제가 축배사를 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엔 우리나라가 축배산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표현들을 오늘 공부해봤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 재미있는 페스티벌 관련된 표현들을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표현들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신나시죠? 해외에 가서 또 재미있는 것도 즐기고 페스티벌 즐길 생각하시니까 got excited 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부푼 마음을 계속 간직하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ryone. See you guys next time, everyone.